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 생방송으로 소통을 하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일요일에는 주일에는 방송을 하지 않고 전날에 했던 방송을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 청주 간첩단 사건 때문에 이 간첩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상당히 많고 또 질문도 많기 때문에 이 간첩들에 대해서 아직도 21세기에 북한을 지향하고 북한을 도와주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또 흡수돼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그런 간첩 집단 활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충격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제가 통일전선사업부 육과에 잠시 근무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또 저희 친척 중에도 대남 사업부에서 근무했던 고위급 인사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상히 밝히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조선노동당 대남 공작기관의 실체입니다. 이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밝히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간첩단 사건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또 선거 때마다 개입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도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어떻게 대남 간첩들을 조직하고 양성하고 어떤 조직들을 했는지 실제 있었던 사례들을 들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북한의 그럼 대남 공작 기관들은 지금 몇 개의 부서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떠났던 즉 94년도까지만 해도 북한에는 4개의 대납 공작 부서가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당중앙위원회 부서로서 있었던 것입니다. 조직부, 그리고 선전선동부, 지금은 통일전선사업부와 225국으로 나뉘고 정찰총국으로 갈라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통일전선사업부, 그리고 대외정보조사부, 사회문화부, 작전부와 같은 이런 4개 부서가 있었고, 이 부서들을 통틀어서 조선노동당 제3호청사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남 공작 부서들은 바로 평양시 대성교육 김일성 종합대학 바로 옆에 있는 그 대성교육 전숭동에 자리 잡고 있는 커다란 총사를 통째로 다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1호총사, 2호총사, 3호총사가 바로 이 대남 공작 기관들의 집합 총사였던 것입니다. 이 3호 총사에 바로 제가 열거했던 통일전선사업부, 대외정보조사부, 그리고 작전부, 사회문화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위에 대외정보조사부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총사가 있는 바로 낙원동, 중구역, 중성동에 그 위치를 옮겼는데, 그때 대외정보조사 부부장이었던 최성호 부부장을 제가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의 조선노동당 대정보조사부 사무실에 가서 만났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럼 그때는 그렇게 많았고, 그때 당시에 통일전선사업부장 겸 대남 담당 비서는 여러분들도 심히 알고 있는, 또 우리나라에도 여러 차례 내봤던 바로 김용순 대남 비서였습니다. 이 김용순이 바로 대남 담당 비서 겸 통전부장이었고, 그리고 대외정보조사부장은 바로 권희경이라는 주 소련 대사였던 권희경이 대외정보조사부장을 당시에 맡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날 때까지 94년도까지는 권희경이 대외정보조사부장이었습니다. 이 대외정보조사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칼기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 칼기 폭파와 관련된 테러를 감행했던 부서가 바로 이 대외정보조사부인 것을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 대외정보조사부장을 권희경이 했고, 작전부장을 바로 오국열 인민군 총참모장이었던 김종일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던 그 오국열이 이 작전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문화부, 즉 지금 225국으로 갈라진 전문 한국의 고정간첩을 파견하고 한국에 있는 간첩들, 그리고 포섭된 간첩들을 모두 총지휘하는 부서가 사회문화부, 여기에는 바로 김창선이라는 사회문화부장이 여기에 수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김정은 시대에 와서 이 모든 부서들이 통폐합되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찰총국으로 범위가 커지면서 작전부 일부를 흡수하고 또 일부는 통일전선사업부에 흡수되면서 작전부가 해산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작전부와 대외정보조사부도 225국과 그리고 통일전선사업부에 그 기능을 넘겨주고 대외정보조사부도 해체되었습니다. 지금 실제 대남 공작 업무를 수행하는 조선노동당 지도부, 즉 조선노동당 직속기관은 바로 통일전선사업부가 가장 규모가 크고, 그리고 한국을 우리 대남 정보기관을 전문으로 맡아보고 있는 부서가 바로 225국입니다. 사회문화부 부부장을 했던 강주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회담 때마다 모습을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강주일이라는 제1부부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망하고 없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강주일이 실세였던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25국이 조직될 때 그 225국 국장으로 갔던 사람이 바로 강주일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225국 그리고 정찰총국으로 갈라지면서 이제는 정찰총국도 대남 업무에 관장한다는 것은 황장엽 선생을 테러하러 왔던 이민근 상위와 이민근 대위를 대위가 체포되면서 이미 그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즉, 당 작전부가 수행하던 테러, 암살, 그리고 이 공작원들의 안내를 맡았던 이 작전부가 수행하던 역할을 일부 정찰총국이 맡아서 테러, 암살, 납치, 요인 납치를 하는 부서가 정찰총국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통일전선사업부가 전체적인 대남사업, 대외정보사업을 수장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통일전선사업부장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바로 김영철입니다. 정찰총국장으로 있다가 김양권을 차사로 위장해서 암살하고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바로 김영철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지만 한때 그래도 지금 대남사업부인 이 통일전선사업부가 가장 규모가 크고 비대한 집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직들이 이렇게 거대한 4개 부서, 그것도 당장인의 한 개 부라면 조직부와 맞먹는 작전부, 대외정보조사부와 같은 커다란 부서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바로 해외 파견 나가는 간첩들을 양성하고 정보 공작원들을 양성하고 또 한국에 직접 파견되는 직파 고정 간첩들을 교육 양성하는 기관들이었던 것이 바로 이 4개 부서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회문화부, 지금은 225국으로 축소됐지만 225국 이 사회문화부가 한국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이 사회문화부였습니다. 사회문화부 소속 간첩들, 즉 피스톤 간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부간첩이나 또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체포된 사실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이 청주 간첩단 사건은 그야말로 세발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 간첩단 사건, 특히 북한이 조직한 거대한 조직, 즉 한국을 송두리째 전복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조직을 했던 것이 바로 60년대 초에 조직된 통일혁명당 사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너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억이 이제는 다 기억 속에서 사라졌겠지만 이 통일혁명당 상당히 무서운 조직이었으며 무장투쟁을 획득했던 조직이 바로 통일혁명당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이 통일혁명당은 말 자체로 통일을 위해서 무력으로 한국을 정복한다는, 즉 북한과 손잡고 무력으로 정복하는 그런 강령을 내걸었던 것이 통일혁명당입니다. 실제로 무장투쟁도 계획했던 당이었습니다. 그 수장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로 김종태였습니다. 김종태, 그리고 이문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신영복도 이 바로 통일혁명당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뿌리가 지금의 청주의 간첩단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 이 뿌리가 상당히 깊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조직을 형성하고 수백 명이 망라되었던 이 통일혁명당, 그리고 각 서울시당위원회, 전라남도위원회, 강원도위원회, 경상북도 경상남도위원회까지 조직하고 거대한 역량을 확보했던, 그리고 북한이 무력을 침공할 당시
한국 내, 우리 이 한국 국내에서 무장투쟁을 획책했던 조직이 바로 통일혁명당 조직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신영복이 사건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신영복은 사실 그때 무기징역을 받았다 15년형으로 감형되고 그리고 전향서를 쓰고 1988년도에 출소를 했는데 출소를 하면서도 당당하게 자기는 이념을 버리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와 유사한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내용과 기록이 여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무기징역에서 15년 감형을 받고 출소하면서 전향서를 쓰고 출소하면서 동지들을 단 한 명도 배신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신영복. 그 신영복은 통일혁명당 중앙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김종태는 이 통일혁명당을 조직한 수계 중에 한 명일 뿐만 아니라 4차례에 걸쳐 북한 잠수함이나 북한 연락선을 타고 북한으로 들어가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고 김일성과 4차례 면담을 하고 나온 아주 최고 중책을 맡고 있던 사람이 김종태였습니다. 김종태가 1968년도 8월 우리 중앙정보부에서 이 통일혁명당이 밑부리째 그 사건 전모가 드러나고 통일혁명당이 북한과 연계해서 우리 한국을 파괴하고 정부 전복을 무장으로 정부 전복을 홍보했다는 것으로 기소되면서 사형언도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통일혁명당 산하의 해방전선이라고 하는 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문주입니다. 이렇게 통일혁명당을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조선노동당의 제2중대로 우리 한국 내부에 직접 조직하고 그리고 그 통일혁명당을 통해서 남조선혁명 역량을 강화하여 북한이 인민군이 침공할 때 다시 한국을 침략과 침공을 할 때 한국 내에서 무장투쟁을 획책하고 북한과 함께 손잡고 우리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조직이 통일혁명당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거대한 조직을 북한에서 직접 파견된 사람이 아니라 북한에 포섭된 사람들로서 이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김종태도 사실은 북한에서 파견된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포섭된 북한 간첩에 남파 간첩에서 포섭돼 가지고 이 지령을 받고 활동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수백 명을 망라시킨 바로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 김종태와 차용도 전라남도 위원장을 했던 사람도 사형당한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김종태가 사형당하자 김일성은 바로 김종태 붉은기 전기기관 평양 전기기관 자공장을 김종태 붉은기 전기기관 자공장으로 개명했다는 것 제가 언젠가